자, 31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일단은 접속사랑 그리고 동사 개수를 파악하는 일이죠. 자, 문장에서 동사가 몇 개입니까? 바로 확 안 보이죠? 동사가 몇 개입니까? 한 개? 그럼 일단은 R입니까? 여기 RING? 이 부분이죠? 동사 하나. 자, 여러분 동사 더 있습니까? 없나요? 오케이. 그럼 갈로로 한번 쳐볼게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좀 애매하네요. as a result of. 이게 한 덩어리의 전치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as부터 of 앞에서 끊어주고 of에서 끝까지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갈로 치는 거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따라가 주시다 보면은 적응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에 거 못 들으신 분도 31번부터 하면 다 따라올 거예요. 그럼 앞에 팔머즈가 주어겠네요. 우리 주어 할 때 수일치 꼭 표시해 줘야 된다고 했죠? S분은 복수 주어입니다. 동사가 그래서 복수 동사, 복수 동사는 S를 붙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처음에 많이 헷갈렸거든요. 주어랑 동사는 수일치 할 때 S 붙는 걸 반대로 하는 겁니다. 저한테 질문 줄 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는 단수죠? 잘못된 얘기입니다. 생긴 모습은 맞거든요, 그 말이. 그런데 수일치라는 것은 단수는 단수끼리, 복수는 복수끼리 하는 거라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단수일 때 주어에는 S가 붙지 않고 동사에는 S가 붙고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is, has 이런 걸 제가 쓰는 이유는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연상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적은 거였습니다. 복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어는 S가 붙고 동사에는 S가 붙지 않고 고맙게도 얘들조차도 S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표시를 했었고 특히나 이런 표시를 제가 계속 하던 걸 보셨을 거예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R 얘가 복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복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S를 붙였다 동사에 그럼 이건 단수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s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옆에 거 같이 적은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동사 뒤에 자 여기서 동사도 조심해야 되죠. BING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진행형 동사예요. 근데 비동사가 있어서 이 형식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BING는 별개의 것으로 보라고 했어요. 오히려 ING, 이 ING 부분에 있는 동사가 이 프레딕트가 몇 형식인지를 봐야 되는 거였어요. 뒤에 good, crop, harvest 명사처럼 보인다 그죠? 적어도 전투부처럼 보이진 않는다 그죠? 끊기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면 얘들은 목적어다. 어지간하면 삼형식이라고 했죠? 어지간하면 삼형식이라고 했어요. 삼형식.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of recent 빈칸 weather condition. 오랜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단어의 순서는 부, 형, 명 이 순서로 간다고 했어요.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고 그런데 같은 품사끼리 또 올 수도 있어요. 부부, 형형, 명명 그거는 허용해 주십시오. 근데 역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형용사랑 명사가 순서가 바뀐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볼게요. recent 잘 모르겠어. weather 날씨 명사네요. 그러면은 날씨라는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일 확률이 높겠는데 얘가 뭐이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기도 하죠. 리센트는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요거는 좀 알아야 된다고. 보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recently 들어봤죠? 그런데 li가 붙는 게 부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부사예요. 그런데요 형용사에다가 li를 더한 게 부사라.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사에서 li를 가리면 어떻게 돼요?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recent는 형용사라고 봐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얘가 논란이 좀 있었죠. 뜻이 똑같아요. 최근. 뜻은 똑같은데 품사가 달라요. 요거는 어려워라고 내는 문제죠. 틀려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럼 이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형, 빈칸, 명. 조금 곤란하네요. 부형명 깔끔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개예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확률로 먼저 접근하면 좋다고 했죠. 이럴 때는 형용사가 좀 더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명사 앞에는 웬만하면 형용사가 오지 명사 한 번 더 오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되도록 지금은 확률로 좀 접근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좀 틀렸을 때 그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형명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원칙은 뭘까요? 해석이에요. 형용사도 집어넣어보고 명사도 집어넣어보고 그런데 해석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확률로 일단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용사는 패턴을 외워야지만 가능한 거였어요. 오랜만에 형용사를 제가 한번 적어 드려보죠. 형용사 떠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형용사라고 하면 뒤에 붙는 모습. 그렇지. tive 또 시즈 그렇지. LESS 위에 있는 거. OUS able. 내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 비워놨죠. 제가 왜 이렇게 외우냐면은 끝말잇기처럼 저는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OUS랑 같이 적었던 거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able 뒤에는 불, OUS랑 풀, beautiful, wonderful, OUS는 humorous, able은 할만한, 근데 A를 빼고도 쓸 수 있고요. romantic 할 때 TIC, ED랑 ING도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겠죠? 이렇게 개념을 잡읍시다. 다시 아시겠죠? 개념을 이렇게 다시 잡도록 합시다. 형용사 다시 이렇게 익힙시다. 요거 보고 보기 봐주세요. 그러면은 다 외운 전제조건 하에서는 맞출 수가 있겠죠? able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왜? 형용사 자리니까. 명사는 잘 고르지 마세요. 당분간 일단 형명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부형명이 아니어도 좋다, 형명이어도 좋다, 일단 이렇게 갑시다. 틀리더라고요. 아시겠죠? 토익 같은 경우는 형명으로 가면 95% 이상이고요. 편입에서는 한 90%입니다. 10%는 좀 이따 잡을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명사 얘기도 또 해야겠네요. 명사 또 뭐가 있을까? T-I-O-N. 그렇지. S-I-O-N. 아까 전에 CYTY 말씀하셨죠? 이게 명사야. 근데 CYTY가요,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CYTY는 어떻게 외우라겠죠? 그렇지. CT. 물론 스펠링은 다릅니다. 이 스펠링으로 외우시면 곤란합니다. CT는 명사예요. 도시잖아. 그래서 명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있었을까? 그렇지. NESS. 그리고 MENT. 끝인가요? 일단은 일반적인 명사는 끝이다. 그럼 사람 명사도 해야겠죠? 사람 명사는 어땠을까? 그렇지. ER, OR, IST. 그리고 좀 더 있었죠? 인플로이 할 때 이 두 개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용사도 될 수 있고 사람 명사도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E로 시작하는 거랑 A로 시작하는 게 있어. ENT, ANT, 어시스턴트, 스튜던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얘들은 사람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명사에 CE 빠진 거 아니에요? CE? 맞아. 고마워요. 뭔가 빠진 것 같더라. CE. 스트레스. 32번 가볼게요. 빈칸 앞에 비동사가 나왔어요. 조금 익숙한 놈이 나왔네요. 그죠? 반갑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이즘. 반갑네요. 비동사예요. 비동사 우리 초창기에 많이 하던 게 있었어요. 비동사 뒤에는 뭐가 좀 잘 오죠? 비형.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비형 끊기고 BPP 끊기고 BING. 그렇지. 일단 이걸로 먼저 할게요. 물론 다른 방식이 많지만 일단 먼저 이걸로 개념 잡는 게 좋았었으니까 다시 상기시켜 봅시다. 우리는 일단은 끊기는 걸 이 시점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끊긴다는 이 표시는 어떤 표시냐? 전치사, 투부정사, 부사, 마침표, 콤마, 요게 끊기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걔들 앞에서 끊어주는 거였죠. 그렇게 일단은 개념을 잡자는 얘기예요. 전치사. 그래서 지금 빈칸 뒤를 봐야 됩니다. 빈칸 뒤에 포에서 끊겼죠? 그래가지고 왜 포가 끊겼냐면 포가 전치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에다가 전이라고 적어주세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갈로를 치겠네요. 그럼 여러분 끊겼습니다. 끊겼으면은 두 가지가 올 수 있겠네요. 형용사도 올 수 있었고 PP도 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두 개는 해석으로 구분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약간 논란이 있었던 문제예요. 클로즈 때문이에요. 지금 그냥 딱 보면 클로즈드 고르고 싶죠? 딱 고르고 싶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클로즈드가 정답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클로즈가 분명히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놈인데 얘도 형용사가 된다는 거였어요. 클로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답이라서 동그라미친 거 아닙니다. 정답은 일단 클로즈드였죠. 요거 해놓고 설명 다시 합니다. 클로즈는 명사, 형용사, 동사 다 됐었어요. 그죠? 이게 다 됐었어. 그게 문제야. 품사가 대부분 다 돼, 얘가. 클로즈드는 여기서는 PP겠다, 그죠? PP. 해석상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먼저 하나 물을게요. PP인 클로즈드는 뜻이 뭡니까? 닫힌, 폐쇄된. 일반적인 뜻이죠?
왜냐하면 PP는 동사에서 배용된 거예요. 그래서 동사 뜻을 가지고 오고 PP는 그냥 된, 뭐 받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했어요. ing는 뭐 하는, 한. 클로즈는 동사일 때는 이 동사가 지금 PP로 바뀐 거라서 동사일 때는 폐쇄하다, 닫다 이런 뜻이 있었죠. 명사일 때는 그러면은 닫힘 또 뭐 있었죠? 폐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형용사일 때 뜻이 달랐어요. 그게 뭐였죠? 맞아요, 가까운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형용사일 때만 올 수 있으니까 지금 클로즈를 가까운이라는 뜻으로만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가까운가 닫힘과 폐쇄된으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동사 뒤에 끊겨도 형용사랑 PP 중에 해석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클로즈라는 것은 생긴 건 이래도 형용사도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품사가 여러 개 있는 애들은 좀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 나중에 클로즈가 정답이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해석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주어가 기네요. 지금 주어가 길어요. 단수니까 예, 제 표시를 상으로 vs 단수. 자, 보겠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이네요. 버스 정류장, 시외버스 정류장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버스 정류장, 그냥 버스 정류장 말고 시외버스 정류장 같은 거. 5월 16일까지 수리를 위해 가까울까요? 폐쇄될까요? 수리잖아, 그죠? 공사한대요. 그래서 폐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클로즈드가 정답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거는 이해는 되는데 외워야 돼요. 맞죠? 그래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언급하겠습니다. until은요, 여기서는 전치사인데요, 얘가 원래 접속사도 되는 놈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필기했냐면 전접 둘 다 되는데 여기선 전치사라는 표시예요. 근데 둘 다 뜻이 똑같아. 네, 뜻이 똑같아요. 둘 다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는 애들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는 것도 오늘 하죠. 어차피 우리 계속 배워야 되니까 번호만 31번부터 하지 다 할 겁니다. 그냥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는 단어. 방금 until 배웠다, 그죠? until처럼 둘 다 되는 걸 적어볼게요. until 혹시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많이 다루진 않아서. as 좋아. since 그리고 짝꿍 둘이가 있어. 맞아. before after이 같이 자주 나온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십시오. 자세히 보니까 의미가 전부 다 시간과 관련된 애들이 많다, 그죠? 약간 그런 애들이 전접 둘 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말을 또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었나 봐요.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겠죠? 참고 바랍니다. as는 뜻이 어떻게 돼요? as가 뜻이 진짜 많죠? 여기서 파생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s만 적을게요. 다른 애들의 뜻이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전접 구분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제는. 왜냐면은 옛날에는 구분해서 했는데 이제는 막 접속사인데도 막 그 뜻으로 막 쓰고 그래요. as는 로서처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겠죠. 적어도 로서랑 처럼 무조건 외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 할 때도 있다. 로서처럼, 때문에,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또 질문. 오케이, 33번입니다. 보기부터 볼게요. 그리고 빈칸을 보고요. 일단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빈칸 앞에 관사인 어가 왔어요. 우리 이 시점부터 많이 하던 게 있죠. 관사는 더. 관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죠? 네모를 치자. 이 네모는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명사로 끝나는 놈들을 네모 치자고 했어요. 명사 덩어리. 대표적으로 관사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네모 안에는 명사 앞이면 또 뭐가 올 수 있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또 형용사 앞에 무사가 올 수도 있어서 이 조합은 심지어 관부형명까지도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였어요. 끝나는 자리가 명사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얘들은 그냥 꾸며주러 왔어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의 정의는 우리 원래 갈로 치는 거 끊기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그냥 네모 치는 것만 달라요. 이렇게 치라는 데요. 자,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다면 또 이는 전치사라서 또 요래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게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인이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명사 오는데 그 명사도 저는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했던 말 있죠. 동사 뒤에만 목적어 오는 게 아니고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도 목적어고요, 동사 뒤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명사 뒤에 오는 것도 목적어고요, 투부정사 뒤에 오는 것도 목적어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관사, 빈칸, 버라이어티는 뭔지 몰라도 그냥 명사란 얘기예요. 네모 쳤으면. 이거 참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아까 적어서 기억나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 ty 있잖아요. ty가 city 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버라이어티가 명사니까 그럼 빈칸은 무슨 자리예요? 형용사. 그럼 형사 찾아야 되는데 그냥 딱 봤을 때 형사 모양이 없어요. 형사 찾는 방법 아까 살짝 가르쳐줬죠. 한 번 더. 형사에다가 li 더한 게 부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으로 부사의 li를 가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형사입니다. 몇 번이죠? 그러면 형사는? 그렇지. 형사는 A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부사에다 li 빼는 거니까 li 빼는 게 형사란 얘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문제 푸는 거는 간단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구조 파악은 잘 안 했으니까 구조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다 거품 처리하는데 거품 처리했는데 여기 end를 등위 접속사라고 배웠었죠. 등위 접속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end는 접속사 역할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접속사라고 해놓고 못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등위 접속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그냥 제 식인데 등위 접속사 못 되는 등위와 접속사가 되는 등위 접속사로 나뉜다. 등위는 뭐냐? 진짜 말 그대로 명사, and 명사처럼 같은 품사 앞뒤로 오는 거. 근데 접속사 역할을 못하는 거. 기준은 뭐다? 동사가 있고 없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 1개, 접속사가 1개면 동사 2개, 접속사가 2개면 동사 3개. 즉 원래는 그냥 주어 동사 하나 있던 건데 접속사가 하나 생겨서 동사가 는 거예요. 그런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사 없으면 end는 접속사 역할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품사라도 와도 된다고. 심지어 거품이 앞뒤로 와도 된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뒤로 와도 end가 올 수 있습니다. 같은 거니까 같은 품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등위 접속사는 뭐냐? 접속사 역할을 해야겠죠. 등위 접속사 첫 번째,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평범한 접속사다, 그죠? 진짜 평범한 접속사 하나. 두 번째, 같으면 생략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완전 똑같은 단어면 생략 가능하다. 특히 주어가 같아서 생략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등위 접속사 and 뒤에는 바로 동사부터 튀어나오는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같은 거는 생략 가능하다. 같은 거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규칙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죠? 이걸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왠지 알겠죠?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가 없어요. 꼭 명심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등위 접속사가 접속사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설지를 봐도 등위 접속사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접속사가 아닌데. 그래서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럼 등위 접속사가 어떤 놈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적어 드릴게요. and 밑에는 but, or, nor, so, yet.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었죠. 위에 거는 약간 긍정적인 놈들이고 밑에는 부정적인 놈들이라서 그렇게 적었다고 했죠. 얘들은 아까 방금 적은 and 자리에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구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또다시 한 번 더. 여기 앞에 요거 뭐예요? 맞아, 요런 표시를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is 줄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is 줄인 거 아니에요. 소유격입니다. 관사 플러스 명사만 네모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소유격도 뒤에 명사 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도 네모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동사가 이거 확실한 명사고 future 요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주어 표시. 단수 주어니까 s를 붙였습니다. 단수라서 s 붙였어요. 단수라서 s 붙였어요. 뒤에는 목적어겠다, 그죠? 요렇게 삼형식 문장이에요. 이게 이런 게 삼형식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신 분? 이거 의미 접속사 때문이가 누구? 예. 얘 어딨노? 아 여기 깜짝이야. 예시 등위 접속사일 때는요 벗이랑 해석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잘 물어봐줬어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저 SB. 그래서 저거대로 생기면 등위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케이스는 흔한 접속사 앞뒤로 오는 케이스잖아. 그래서 요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 다만
등위 접속사도 이렇게 쓰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요거죠. 잘 물어봐 주셨어요. 지금 1번 케이스는요, 얘가 무조건 등위라고 볼 수 없죠. 접속사가 원래 다 저러니까. 다만 접속사처럼 등위로 쓰인다, 등위 접속사로 쓰인다, 그냥 그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1번 케이스로 AND가 정답이 될 때는 보통 그리고 라는 해석이 맞을 때, 그때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진짜 깔맞춤 해가지고 뭐 BPP, BPP 요렇게 완전 똑같은 형태로 생긴 동사가 앞뒤로 왔을 때, 그때는 1번 케이스로 올 수도 있다. 그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AND 때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2번 케이스만 익혀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물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1번 케이스는 보통 접속사랑 똑같은 케이스라서 AND만의 습성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만 눈여겨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당시에서 접속사들을 다 살펴보시고 그것끼리 축약을 한 다음 해석해서 하시면 되고, 그때 AND는 그리고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AND를 그리고라고 해석합시다. 해석했는데 이제 그리고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 문장이. 맞죠? 그러면 AND 안 고르면 되고 다른 접속사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케이스는 너무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걸로 AND라고 하면 안 돼, 1번 케이스는. 아시겠죠? 2번 케이스는 무조건 AND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AND 대신 or, so, but, nor, yet 그런 거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다만 긍정적이면 앞뒤로 이 앞에 거, 부정적이면 뒤에 거 골라달라, 그 말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보이네요. 이 so는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긍정적이죠? 또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 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4번입니다. 먼저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was include, 수동태가 나왔네요. 동사 중에서도 수동태. 아무튼 S 붙은 단수 동사 was 때문에. 앞을 보겠습니다. of부터는 거품.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되지? 약간 고민이 되네요. 이거 살짝 놔둘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시부터 주어랑 동사 사이에 거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앞에가 주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수 명사 대표적이네. 어가 왔네요. 뒤에 단수 명사 온다고 배웠죠. 이거 확실한 단수네요. 그래서 동사는 was, s 붙은 단수 동사. 그런데 보통 전치사도 명사로 무조건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일단 되긴 되는데, 끝까지 한번 볼게요. with every catalog. 근데 이건 센트를 알아야지 이렇게 끊을 수는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센트가 뭔지 아십니까? 뭐에 뭐 이렇게 예시를 드렸습니다. 어떤 단어의 어떤 형태이다. 샌드의, 네, 얘 같은 경우는 3단 변화가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샌드에서 변형된 거 맞습니다. 샌드의 3단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센트 3단 변화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 3단 변화 잘 벌어겠어요, 제가. 샌드가 동사 원형이라고 했고요. 센트가 과거 동사, 센트가 또 PP. PP는요,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거 두 개는 동사인데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센트가 PP인지 과거 동사인지를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됩니다. 접속사가 있나요? 안 보이죠? 접속사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쯤 해야 되는 소리가 있었네요. 접속사 다 못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있었죠? 물론 접속사 외우면 되지만 접속사의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이거. 자, 이거 필기했을 때 나머지 두 개 깊이는 안 새겼어, 이거는.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WH 좀 떠오릅니까? 그리고 if. 제가 if를 적은 이유는 if가 접속사 느낌이 안 들어서요, 좀. 왜냐면 두 글자고 if는 가정법만 떠오르잖아. 우리의 실수가 그거예요. 가정법일 때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했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접속사 아니고 관계대명사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접속사인지 알고 그냥 관계대명사요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접속사인지 모르고 그냥 관계대명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접속사입니다. WH는 왜 짝대기 껐을까요? WH로 시작되는 접속사가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거 없죠? 네, 그런 거 없네요. 그래서 접속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접X. 그러면 동사는 하나. 이미 was included가 이미 동사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sent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면 뭐다? PP. send에서 변형된 PP. 동사 X 자리. PP는 뒤에서 끊긴다고 배웠죠? 근데 여기서 끊기는 것은 out에서 끊긴 게 아니라 in에서 끊긴 겁니다. 제가 이런 말 좀 했을 거예요. 수거가 있고 한 덩어리의 단어가 있고, 얘는 send out이 한 단어입니다. send란 단어만 써도 되는데 out이 낑겨든 겁니다. 이거 수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한 단어로 PP입니다. 뭐 out이 없을 때 send도 있겠죠. 헷갈리지 마시기를. 근데 크게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전치사 연달아 2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럼 이상한 거야. 그럼 여기서 끊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PP는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최근에 우리 배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크게 안 달았었죠. 왜 안 달았냐면은 이 당시부터 이걸 얘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헷갈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명사자리, 형사자리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자리로 다시 갈게요. 이건 그냥 끝나는 게 낫겠다, 그죠? 왜냐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거품 들어오면 전치사부터 시작해서 명사로 끝납니다. 자, 보기 중에 명사 누구예요? 그렇지. 왜? 선이 있으니까. 제가 명사를 배운 방법이 있었죠. 명사는 n으로 표기를 해요. 보통 영어에서 사전을 보면 n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n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얘가 명사라고 저는 외워왔습니다. 션.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번은 품사가 뭘까요? tiv. 이제 좀 들어오죠? tiv가 형사야. 시브도 형사고. 그런데 li를 가려도 됐어요. 부사에서 li 가려도 형사거든. 그래서 A가 확실한 형사, B가 부사, C가 명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D 오랜만에 받는 김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무튼 여기 명사 자리로 적어놓고. 자, 여러분, ED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 대표적으로 2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과거동사. 과거동사일 때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 목적어. 과거동사 말고 지금 방금 배운 PP.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뒤에 뭐가 온다고 했죠? 맞다. 이거 온덕하기도 그러네. 끊깁니다. 또다시 전, 투, 부, 마침표, 콤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죠? 상당히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개념은 지금 생각하면 완전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음에 틀 잡을 땐 이렇게 틀 잡으셔야 돼요. 그것도 동의하실 거예요. 나중에 돼보면 알 거예요. 꼭 이렇게 일단 잡아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 이거 센트 아웃 이건 일형식이라서 아웃이 온 게 아니고 그냥 온 거예요? 아니요, 이런 식이 아니지. 이게 PP가 된 거거든. PP가 됐다는 것은 BPP였는데 비동사가 날아간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삼형식이었던 놈이 BPP로 바뀌어서 which is, which are 날아가고 PP만 남은 거지. 원래는 삼형식 이상이었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 말을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해야 되니까 앞으로 PP 앞에 계속 그거 적어주기로 했으니까 PP랑 명사 사이 과거분사는 원래 어떤 놈이었느냐? 뭐가 생략됐죠? 여기에 뭐죠? 동사요. 뭐죠? which is나 which are. 기억 잘하고 계시네. 과거분사는 이런 놈이었어요. which is나 which are이 생략된 거다. 그러니까 원래 PP는 왜 끊기느냐, 왜 전투부가 오느냐, 원래 수동태 동사였던 놈인데 which랑 is랑 같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날아갔죠? 원래 어차피 해석이 안 돼요. 대표적인 예를 들었었죠. Mr. Kim, who is interested. 뭐 그러면 Mr. Kim, 그는 흥미롭다. 근데 그거 합쳐서 하면 흥미로운 Mr. Kim. which is나 which are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략된 거예요. 관계대명사 파트 들어가면 계속 반복한 거 있죠. 앞에 명사 온다.
그걸 꾸며준다. 그 덩어리가. 근데 그 덩어리에서 위치 is나 위치 a를 빼버리고 pp만 남겨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위치 is나 위치 r이 생략되었고 원래는 bpp여서 끊겼다. 이걸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좀 여러 번 들으니까 조금 나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주어나 동사 사이는 끊기는 거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주어랑 동사 사이에는 거품이 들어가서 이 거품이 앞에 주어를 꾸며주는 느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위 프로젝트 저걸 명사로 보고요. ed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 분사로.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끊기고 이 자리에 ed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실은요 원래 이거 해석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왜 설명하고 넘어가느냐,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는 PP 문제를 거의 못 내요. 다행히도.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진짜 꼼꼼하게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돼요. 이 자리는 사실 명사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사를 한번 집어넣어봐. 그래서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뭐 생산 정보, 새로운 생산 정보의 패키지. 그리고 ed가 들어가면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지? 뭐 정보를 주는 새로운 상품의 패키지. 좀 이상하다 그죠? 원칙은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 자리에 PP 문제를 잘 내진 않습니다. 근데 원칙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잘 물어보셨어요. 근데 해석을 할 때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는 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확률을 따라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확률을 항상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어지간하면 갈로를 끝까지 치고 명사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도요 복잡한 걸 싫어해서요 그렇게까지 넣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기 구성을 보면 좀 팁이 돼요.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PP가 들어가는 자리일 때는요 분명히 그런 문제 있었어요. 그 동사랑 같이 섞여서 나와요. 동사랑 투부정사들과. 근데 지금처럼 대놓고 부형명이 다 적혀있죠. 그럼 이거는 명사 고르면 돼요. 꿀팁. 잘 물어보셨어요. 덕분에 친구들이 많은 걸 얻어가네요. 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오글거리네요. 자, 질문 있으신 분? 네. 위치 아나 위치 is가 성립되잖아요. 네. 그 앞에 선행사는 카탈로그가 성립사인가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주격관계 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품일 경우는 얘일 수도 있고 더 앞에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품 안에 있는 명사일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센트니까 받은, 왜냐면은 보내는 거에 수동이니까 받은이 되겠죠. 받은 카탈로그 될 것 같네요. 이러면 이제 맞는 거고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얘가 안 되면 앞으로 넘어가야 돼. 받은 정보, 받은 패키지 몇 가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게 되면 그냥 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바로 앞에 게 될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잘 모르겠으면 앞에 걸 바로 선행사로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품이라고 무조건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놈일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지금은 카탈로그 맞는 것 같죠? 또 질문? 오케이. 그러면 35번으로 또 가봅시다. 35번 보겠습니다. 엔드가 딱 눈에 띄네. 엔드. 그럼 앞뒤로 비슷한 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엔드 바로 앞, 얘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거야.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통 병렬 구조 이렇게 대등관계 이렇게 성립됩니다. 보통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여기서 끝이니까 여기서 끝에서 대응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그냥 바로 이렇게 명사 엔드 명사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얘도 끝이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죠? 이 중간에 오는 거는 일치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명사가 주인공이니까 형용사나 부사는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였어요. 자, 근데 그로세리 스토어는 단어를 아는 게 좋다고 했죠? 이거 뜻이 뭐였죠? 오, 식료품점. 명사 연속으로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외적인 놈들은 그냥 이렇게 유명합니다. 유명한 것들은 따로 익히고 따로 안 배운 거는 그냥 혁명으로 그냥 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사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형용사예요. 여기 뭐 형사 안 와도 돼요. 어차피 명사 대응 구조가 됐어요. 이미 명사는 됐으니까 여기는 형용사가 이 명사 때문에 그냥 형용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형명의 법칙, 혁명. 그래서 형용사 자리다. 보기 봅니다. 그냥 AL을 외우면 바로 고를 수도 있고
li를 손으로 가려서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B번이 효용사다. 뭐 pp도 없고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아 pp가 아니고 ed형도 없고 ing형도 없고 그러면 C번은 명사일 것이고 A번은 부사일 것이고 그때는 그렇게 집중 안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D번 질문 나올 만한 놈인데요. 아니 효용사라고 해놓고 S가 붙어져 있어요. 분명히 제가 가르치기를 S 붙으면 되는 품사는 2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동사, 명사. 맞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일단 동사, 명사 후보예요.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 돼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어차피 여기서는 상관없네요.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로컬 병원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로컬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로컬만 따로 얘기하면은 그게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동사로 하기엔 좀 그러네요. 의미가. 그러면 명사 쪽으로 좀 기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둘 다 적어놓고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풀렸지만 was 또 그 문장이다. 무슨 얘기냐면 동사 앞에서 또 거품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주어 by several. 근데 이건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사실은 이거는 by에 다 걸린 겁니다. by에 다 걸렸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서 그냥 이거 보고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네. 네. 혹시 처음에 홈 딜리버리 할 때 앞에 관사는 혹시 원래 붙어야 아닌가? 아니면 안 붙어도 상관없는 건지? 어려운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분, 딜리버리가 명사입니다. 일단 딜리버리 S 붙은 거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안 붙은 명사가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명사에는 어를 붙이거나 그럼 단수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면 어를 안 붙이고 복수죠. 근데 명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붙는. 예, 그렇지, 불가사 명사야. 딜리버리는 불가사 명사가 되는 거예요.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저기 O도 없고 S도 왜 없지? 아, 셀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나 S가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를 의미하고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평범한 게 가산 명사예요. 불가산 명사가 이상한 놈이죠. 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가 이상한 놈이에요. 능동태까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건데. 맞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컬 형용사라고 하면 지역의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의 병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쓸 때는 그냥 지역병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원래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복합명사처럼 막 쓰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